그래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아마 장동훈 목사님이 초청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서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를 그야말로 서너 시간 아니라 밤 새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의지해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곧 그때 성령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내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의지해 가지고 아멘. 어느 장소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지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맞는 말씀을 마땅히 해야 할 말이라고 그러네요.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오기 전까지도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 제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크고 작은 교회 또 요즘에는 전후방 부대도 다니면서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 교회에 가게 되면은 그 부목사님이라든지 담당 장로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뭐냐면은 목사님 오늘 말씀은 몇 분입니다. 주로 짧습니다. 25분, 30분 초과하기 힘들고 그러나 이제 금요 철야에는 좀 다릅니다만 아무튼 지난 20여 년 동안 코로나 3년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1년에 한두 차례씩은 와서 이 말씀을 전한 편인데 제가 느끼는 거는 해가 갈수록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짧아지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러다가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의 그 톰 소야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잘 알려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 한국 조선 땅에도 왔었습니다. 종군 기자로 1904년에 그 노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조선 땅에 왔더라고요. 참.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만약에 목사님의 설교가 20분을 초과하게 되면은 죄인들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이게 자그마치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럼 도대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준비해 가지고 뉴스를 전하기 때문에 작년 6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 6월 14일이었나?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교황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사화돼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제들 앞에서 교황이 하는 말이 지금 그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분 위중한 상태라고도 했는데 좀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신들 그 강론할 때 8분 이상을 넘지 마세요. 야, 이건 또 8분 넘게 되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스마트폰 보고 딴짓할 확률도 높으니까 야, 그렇다면은 사제들은 좋겠다. 8분만 준비하면 되네. 8분. 그러나 이 짧게 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만큼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삶이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은 말씀으로부터
분명히 멀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2년 전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벌써 32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제 나이가 32년을 빼면은 40대 초반 40 갔댔나?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도였던 키예프, 그 다음에 거기서 기차를 한참 타고 남쪽에 있는 흑해 연안의 그 항구 도시인 오데사,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예배가 한두 시간 기본 찬양, 말씀은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옵소서. 일찍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서 왔고 또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고. 왜? 당시 제가 보기에 우크라이나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떨리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그 단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야말로 차고도 넘치는 이 대한민국,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간섭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끝내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교회도 거기에 타협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얼마입니다 하면은 알아서 하겠는데 그걸 또 굳이 이렇게 또 오버하지 말라고. 뿐만 아닙니다. 한 2년 후였던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이네, 1995년에 저는 그 북한 땅을 갖다가 일주일간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래됐네요, 그것도. 평양에서 밤 12시, LA 아침 8시였습니다. 아침 8시 뉴스 나가는데 제가 최초로 아마 평양에서 생방송으로 LA에 뉴스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근데 생방송으로 그 뉴스를 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앞뒤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 잘못하게 되면은 이거 뭐 잘못하면 거기에 붙잡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인데, 평양 봉숙교회 가가지고 제가 인사말을 했는데 그때 그 손정도 목사님의 작은 아들 되는 그 미국에서 의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해군 제독이었던 그 손원일 그분의 형님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하고 같이 예배드렸어요. 북한에서는 이 김일성이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되게 그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그 식사 대접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그 북한 땅에도 예배는 정확히 1시간 반이었습니다. 1시간 반. 근데 대한민국은 뭐 정확히 거의 대부분 1시간, 주일 예배는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나 꼭 이 말씀에 의존해서만 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분을 해야 되는지 장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유일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자유롭게 저보고 하라는 데는 딱 하나 있습니다. LA에서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 있는 양로병원,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 1시간 예배 봉사를 했었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은요, 11시에 끝나게 되면은 그 양로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자리로 갔다가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고 12시 되면 또 식사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가면 뭐 하겠어요, 그분들이. 무료하고.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재미나는 소식 마냥 전해주세요. 시간 제약 받지 말고. 양로병원만 저한테 그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무료하니까. 찾아오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쪽의 요양병원의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양로병원은 그야말로 현대판 고려장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몸이 아프면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거기서 이제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긴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내가 보기엔 자유롭게 어디 뭐 들락날락 할 수도 없고, 야 이렇게 삶을 마감하나? 임종대기소라는 느낌을 제가 갖게 됩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제 아내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나 만약에 아프게 되면은 양로병원에 절대 데려가지 마. 나 그냥 한국에 보내서 저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저 산골에 그냥 컨테이너 안에서 그쪽에 넣어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그냥 삶 마감할 테니까.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저는 그 자손들의 유언서를 써놨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면은 매장 아니다. 한국은 거의 다 뭐 화장하니까 뭐, 그러나 미국은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화장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삶을 마감하게 되면은 내가 이순신 장군은 아니지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다오. 부고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남에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1일장이에요. 한국은 3일장이죠 보통. 코로나 이후에 보게 되면 아니 1일장도 아니야. 반나절장. 무슨 말이냐면 부고 나가게 되면은 그 매장지에 있는 교회 몇 시에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 1시간에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에서 하관한다. 하관 예배 30분.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면은 식사하러 가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야말로 반나절로 끝나네. 그러니까 시간은 아주 상당히 그 적게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은 뭐 각자가 또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전도서 1장 11절에도 보면은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고 장래 세대를 그 세대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쉽게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쉽게 잊혀지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허망한 것 같아요. 자, 저는 그 미국에 오기 전에 지난 2월 26일이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2기 내각 시작을 했는데,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리시지는 않는구나. 제가 살고 있는 그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전형적인 좌파 제일 센 동네인데, 그래서 모두 다 민주당이에요. 뭐 주지사라든지 뭐 LA 시장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시장이나 주요 도시에. 그러니까 좀 민주당 텃밭인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나왔는데 그가 떨어지기를 잘했고, 왜냐하면은 저는 그 손자들 11살짜리 그 다음에 9살짜리 손자들이 4살 때부터 이제 그 야구를 하는데, 4살 때부터 했습니다. 지금 구력이 11살짜리는 그럼 몇 년이야? 7년 됐네. 내일이면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아리조나, 텍사스, 네바다 이런 데 원정 경기를 다닙니다. LA에 있는 남가주에 있는 웬만한 그 공원이라든지 그 야구장을 가봤는데 남녀 화장실을 같이 쓴다든지, 전 못 모르고 남녀 화장실이니까 똑똑 못하고 그냥 갑자기 문 열었는데 여자분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게 도대체 뭡니까? 남녀 화장실 따로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이었는데,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백악관에 있는 남자 직원 2명을 자기의 관저에서 주례를 섰는데, 그거를 아주 뭐 트위터에다가 사진과 함께 영광이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 나왔었어요. 참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백악관의 두 남자 직원 게이죠. 주례를 선 거를 영광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도 똑같아. 그때는 이제 여자, 레스비안 두 사람을 갖다가 주례를 쓰는 것을 아주 뭐 자랑스럽게. 근데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에 됐다면은 이건 미국은 이 두 사람이 특히 조 바이든이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 시켰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킨 사람. 근데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일랜드 출신이라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그 케네디 대통령도 여러분 알다시피 카톨릭 출신이니까 학교에서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했는데 이 카톨릭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미쳤어. 네.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뭐 이 사람이 100% 만족하지 못해요. 입되었다 하면 거짓말도 잘하고 또 이 자화자찬의 달인이야 또. 자기 셀프 칭찬 아주 잘하고 그 다음에 그 하여간 뭔가 이게 돌출 행동을 하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는 골프는 열심히 치지만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더라고. 술 담배. 물론 이제 마리화나인지 마약도 안 하지만 그리고 자식한테도 술 담배 마리화나 절대로 해서 안 된다. 그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또 뚜렷한데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첫 번째 내각 강요회의 우리로 말하면 국무회의를 할 때 기도하고 합시다. 딱 그랬는데 이 주택 도시 개발 장관이 흑인인데 옛날에 그 미국 프로풋볼 선수였고 목사예요. 목사인데 장관이 됐네. 그러니까 당신 목사니까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국무회의 강요회의를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 모습.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국을 출입할 때마다 이 광화문에 제 숙소 겸 그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18년 전이었던가요? 그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게 되면 광우병에 걸려서 난리 날 것처럼 생 난리 날 때부터 광화문 현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취재할 겸 해가지고. 그래서 이 광화문하고는 익숙한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우리 조국 벌써 이제 떠난 지 40년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아온 날보다 미국에서 산 날이 더 많지만 이 조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뭐 어디 가서 산다고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또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올해 제가 유튜브에 이런 거 나갈 개인적인 신상 나갈 건 없지 뭐. 아무튼 나이가 저도 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너무 좋네 올 때마다 보니까 미국 LA도 대단히 큰 도시이고 발전된 도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곳저곳을 많이 가본 편입니다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잘 사는구나. 단 정치적 혼란 뭐 다 똑같이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안보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만 해소되면은 한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5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이었나요? 미국의 그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엔 뭐 뉴스위크라든지 타임즈 같은 시사주간지도 있지만 격주간으로 나오는 이 경제 포브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잡지가 상당히 공신력이 있습니다. 공신력이. 그래서 세계 100대 부자, 뭐 100대 대학, 뭐 100대 기업 이런 걸 갖다가 순위를 선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한
한 2주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10개 나라를 선정해서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이 몇 위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3위 4위 3위. 예. 그러면 그 앞에는 누가 있나요? 어느 나라가 있나? 무슨 미국이 있을 거고 3위는 좀 그렇고 미국은 뭐 불변의 1위고 미국을 따라간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G2라고 해가지고 중국하고 세 번째는 어쨌든 러시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영국, 독일. 네 번째, 다섯 번째 유럽. 대한민국이 여섯 번째였어요.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아멘. 야, 이거 어마무시한 거 아니에요? 뭘 근거로 해서? 첫째는 이제 경제 규모, GDP, 국민 총생산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36,000달러를 넘었습니다. 36,000 얼마야? 일본과 대만을 앞섰어요. 야, GDP.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구라든지 인구.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저 싱가포르라든지 룩셈부르크라든지 또 뭐야 쿠웨이트라든지 올망졸망한 도시국가 있잖아요. 홍콩이라든지 쪼가나. 그러나 그런 데를 제외하고 그래도 인구가 5천만은 넘어야 돼. 인구 파워가. 그 나라 중에서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가 넷째 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력 같은 경우에 군사력.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몇 위쯤 될 거라고 우리 박 선배님은 생각하십니까? 4위. 4위. 뭐 근접했습니다만 5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상당히 뭐 주신 거고.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를 계산할 때 북한은 34위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 재래식 무기는.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핵무기 앞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1위 아니라 뭐래도 핵무기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 핵무기 한 방이면은 도시 하나가 그대로 날아가니까. 금년에 그 연합뉴스가 4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 특집 기사를 내더라고요. 뭐냐면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안 일어날 거야. 왜? 핵전쟁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지구 종말이니까 승자도 패자도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 왜? 역사적으로 보도 미친놈 나타나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왔는데 그런데 그러한 기사 앞에 그 댓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를 못해. 다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 게 인류의 역사였어.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제일 중요한 여기 광화문 내거리 용산 떨어지면은 일단은 서울 시민의 한 방에 그 절반 이상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간다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미국도 사정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정권에 ICBM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수십 발 쏘게 되면은 거의 절반 정도도 제대로 그걸 맞추지를 못한다네요. 미국에.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그걸 탐지했던 미국은 가만히 있나? 미국도 같이 대항을 해서 쏜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중국이 오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핵전쟁? 그럼 서로 쏴대면은 이거는 지구를 100번을 갖다가 그냥 가루로 만들 수 있다네.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다 쓰게 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를 못해요.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러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그렇게 그냥 생각할 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펜타곤보다도 뭐 몇 배가 5배라든가 몇 배가 지하에다가 베이징 근교에다가 지하에다가 시설을 차곡차곡 써.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전제를 다 하고 있어. 그때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야 또 되니까. 이러한 시대에 대한민국은 무지하게 한가합니다. 무지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최상병 사건이라고 있었죠. 어제 아침 새벽 5시 반에 저는 국군중앙교회에서 그 군선교회 예배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이제 예비역하고 현역하고 전에 왔을 때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도 봤습니다. 그분이 그 군선교회 회장이잖아요. 회장 안수 집사님. 그 계룡대에서 올라오잖아. 예배가 새벽 5시 반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고 빨리 또 내려가야 되니까 주로 보니까 국방부하고 합참 그 군인들하고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끝난 다음에 이렇게 식사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사복을 입은 사람이 제 옆에 있었는데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 합참에 근무하는데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군복을 입은 사람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까지 해병대 몇 사단 사단장 하다가 합참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병대 투스타예요. 얘기를 나누는 중에 최상병 얘기가 어떻게 나왔어. 거기에 이제 뭐야 수사단장인가 무슨 뭐라고 있었죠. 대령. 그 사람이 그래요. 이건 군인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그런 걸 떠나서 한 사람의 죽음 안타깝죠. 뭐 누구라도.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야말로 그걸 밖에서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무지하게 한간 나라야. 국회도 그렇고. 그거 가지고 그냥 특검을 하네 마네. 요즘은 뭐 조용해졌습니다만 다른 일이 많으니까. 그 외에도 뭐 지나온 쭉 보게 되면은 뭐 하나 터졌다 하면은 뭐 세월호도 몇 년, 뭐 이태원도 몇 년.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이 국회의원들 보면은 넌더리가 나죠. 한마디로. 함량도 한참 미달이고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그냥 자질 미달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걸 보면 밖에서도 한판이 탄식이 절로 나와. 자,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부분만 정리가 되면은 이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국력도 6이라는 게 이게 믿어집니까? 6이라는 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10만 평방킬로미터 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한국에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공항에 들어올 때 입출을 할 때도 보면은 제가 들어오는데 1분밖에 안 걸리더만 자동 그거 해놓으니까 이렇게 빠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 갖고 되면은 전 세계 190한 4, 5개 국가를 비자 없이 그냥 다니는데 이 여권 파워라는 것이 미국보다도 더 세, 더 좋아요. 2위권에 몇 년 전 겨울 제 친구 교회에 광명에 있는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버스를 타려고 눈은 내리고 아주 날씨는 추운데 버스 타기 위해서 그 정류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는 추운데 딱 앉는 순간 제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 온돌로 된 이 버스 정류장 대한민국 말고 어디 있을까 싶어요. 또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 노인네들을 위한 그 가림막 햇볕 가림막을 갖다가 어떻게 좀 설치해 보자고 그게 또 이렇게 막 LA시에서도 노인네들이 가지고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그냥 뜨거운 데서 이렇게 기다리고 40도가 되는 데는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몰라. 한국처럼 이렇게 어느 버스가 언제 온다는 게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LA가 여기 오니까 가림막은 둘째치고 뭡니까 그저 에어컨 나오는데 난 절도하겠더라. 야 이건 어마무시한 나라야. 그러니까 한국은 불편한 걸 못 참아 개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편한 거. 그리고 관공서 같은 데도 많이 친절해졌어 내보니까. 미국은 마냥 하세월에 내보면 급할 거 없는 거야. 그래서 또 그렇게 익숙해지니까 오래 기다려도 또 잘 참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냥 서서.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조금 그래도 연관해 가지고 시편 39편에 보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손놀릴 만큼밖에 안 될 정도로 짧다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니 어떻게 미국 생활 40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89년부터 이 방송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36년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젊었던 그 청춘이 지금은 제가 ROT 13기에 제가 경희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한 학년 아래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 그 대충 짐작이 가시죠. 한 학년 아래였어. 하여간 경희대학 문제 많은 사람을 많이 배출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범학생이 되기 위해서 ROTC에 지원해서 맨 앞에서 항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자, 그런데 시편 90편에 보면은 또 모세는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저보다도 연배가 높으신 분 계시지만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간단히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제가 그 양로병원에 가서 노인분들에게 이제 주로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을 갖다가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저 지하철 타게 되면 그 노인석 있잖아요, 시니어석.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나요? 노인네. 어르신. 그 다음에 어르신 거죠, 어르신. 어르신 양호한 거예요. 노인네 아니면 어르신. 그것도 아니면 또 조금 안 좋으면은 저놈은 늙은이. 그러잖아. 요새 그러질 않아요. 아니 젊은이들이 무임승차. 나도 봤어요. 그 노인석에 있는데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막 그냥 옆에 막 불편하게 하는 노인네를 봤다고. 그런 사람은 저쪽에 있는 젊은이들이 저놈은 늙은이 이러더라고. 그러나 대부분은 요즘엔 또 어르신이라고 그러고 저 노인네라고. 또 혹시 뭐라고 하나요? 네? 영감님. 어떤 사람은 그러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 오빠라고 불러. 왜 젊다는 거지? 착각일 거야. 아마. 나이가 들어서요. 사람들은 다 장수하기를 바라는데 이 장수하려면 네 가지 노인네들의 그 리스크, 위험 요소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은 무업장수 좋지 않아. 무업장수. 무슨 얘기입니까? 일 없이 오래 사는 거. 무업.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그래도 뭔가 일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데 전도서 9장 10절에도 보면은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일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이 나이에 아직까지도 내가 일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일 있는 것이 자랑이에요.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아주 기분 좋은 거 하나 있어. 저희 숙소에서 정확히 10분만 걸어가게 되면은 제가 광화문에서 종로 2가까지 새벽에 그것도 새벽 6시에 한 5시 50분에 나가요. 그냥 걸어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아. 탁골공원 좌우측 뒤편 쪽으로는 이발소가 참으로 많아요. 참으로. 아주 집중돼 있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지하철을 타고 곳곳에서 어르신네들이 거기 이발하러 오는 것 같아. 새벽 첫 차를 타고. 딱 가서 전광판 시계를 보니까 6시에. 아니 6시에 문 여는 이발소 대한민국 말고 어디 있을까 싶어? 아니 문 열었어요. 제가 알아. 오랫동안 이용을 해서. 거의 6시에 문을 엽니다. 딱 가면은 뭐 손님 기다리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딱 가서 앉아 있으면은 이발 경력 40년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50년 되겠어. 평생을 가위질하던 분인데 어느 유명 호텔에서 했다고도 하고 그런 분한테서 제가 이발을 깎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제가 LA에서 25불에다가
팁 5불에서 30불을 냅니다. 이발료로다. 여기는 5불이면 돼. 그러면 6번을 깎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나 그래서 깎을 머리도 없는데 오늘 새벽에 가서 깎은 거예요 이게. 왜? 이 자리에 오르니까 용모 단정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 6시 깎은 머리야 이게. 잘 깎았는데. 할렐루야. 세 발을 안 하면 6,000원 되겠습니다. 머리 감으면은 7,000원 되겠습니다. 5불이면 돼. 이야, 그래서 는 일주일에 한 번씩 쓸데없이 갑니다. 괜히. 너무 이거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거지. 이런 나라. 그래서 일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나이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거 해가지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친구들하고 산에 갔을 때 짜장면도 사주고 막걸리도 사줄 수 있다. 얼마나 뻗었다. 이 일을 한다는 게 그러나 일 없는 사람, 무업장수하는 거, 일도 없는데 오래 사는 거 이거 별로인 것 같아. 일이 있음을 긍지로 여기는 사람, 또 일 많은 걸 갖다가 불만이로 여기는 사람. 제가 한동안은 난 지금까지도 일을 하는가. 우리 나이 때는 대부분 은퇴했잖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 만나봐도 뭐 마찬가지고. 저는 정확히 10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63년을 일하고 있네. 63년째 일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드문이에요. 뭐냐면은 10살 때 서울 용산 이천동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판자촌이었어요. 아파트 하나도 없는 시대. 제일 먼저 아르바이트 시작한 것이 형들이 아이스케이크 통을 매주더라고. 아이스케이크 통. 10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 했던 게 제 아르바이트, 제 직업의 첫 번째가 아이스케이크 장소였던 거예요. 비 오는 날은 우산을 줘주더라고. 우산 갖다 팔라고. 그러다가 제가 언론계에 종사한 지가 1965년이니까 무지하게 오래됐네. 60년이 60년. 13살 중학교 1학년 때. 그 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다가 동아일보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형들이 이제는 신문 배달. 이게 최초의 언론계에 종사한 거예요. 그때는 보고 들을 게 없으니까 신문 한 부, 두 부 남으면 8면이 나왔는데 1면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는 거야. 그 초등학생 놈이 5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세상 지식에 너무 밝아. 하다못해 광고면까지 영화까지 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거기다가 또 동아일보에서 신동아 잡지 나오니까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그 누구보다 세상 지식이 넘쳐 밝아. 책임감이 있으니까 1965년에 중앙일보가 창간이 됐어. 중앙일보가. 스카우트 돼 갔습니다 제가. 형들하고 신문 배달로. 그러니까 1965년 중앙일보 창립 신문을 복사본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언론계에 종사한 지가 꽤 오래됐어. 그때부터 이제 신문을 열심히 보니까 지금도 신문을 열심히 보니까 뉴스를 하는데 세상 소식이 밝잖아요. 그 후에도 뭐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아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ROTC에 대해서 장군이 되고 싶어가지고 성남고등학교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 그 김석원 설립자가 대방동에 있는데 해군본부와 공군본부가 학교 옆에 있어. 그래가지고 사관학교를 아주 열심히 보내. 저희 때 육군사관학교에 제일 많이 갔어. 30명이 갔어. 30명. 근데 저는 필기시험에 낙방했어. 맨날 아르바이트는 하니 무슨 육사는 그냥 아무나 가는 데인가? 그래서 대학교 가가지고 아마 ROTC 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번도 재수한 적은 없어. 참 그러고도 재수 안 하고 간 게 정말 다행인데. 마지막 아르바이트는 대학교 1, 2학년 때는 성수동,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공장지대로다가 허전한 동네였는데 거기 변두리 다방에서 DJ를 했어요. DJ. 그러니까 방송과 연관되는 거예요. 신문도 언론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학교 3, 4학년 때는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 왜? 하고 방과 후에는 군사훈련과 ROTC 훈련 열심히 받아야 되니까 방학 때 또 훈련 받으러 가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꽤 오랜 세월 일을 하는 건데
탄식을 언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야, 씨, 일복도 많다. 어? 도대체 몇 년을 일하는 거야? 이제는 좀 미국 생활 40년에 골프채 앉아본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 골프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아니 오바마라든지 트럼프는 그 아무리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1년에 한 300일 좀 뭐 하여간 허구한 날 골프장에 가 있는데 나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옆에 있는 골프장에 골프채를 한 번 못 잡아보고 살아왔어. 27년 동안 재방송하면서 제 결근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밖에 나오는 거 외에는. 그 탄식을 하다가 금방 회개했죠. 야 이놈아, 너 건강했으니까 너 출근한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한 적 없고 수술한 적 없고 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친구들은 제가 올 때마다 야 미국물이 좋은 모양이다. 너는 어떻게 주름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넌 누가 73살로 보겠냐? 뭐 접대용 멘트로 하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아. 너 그렇게 일은 열심히 했지만 병원에 한 번 안 갔고 그러나 감기라든지 소소한 아픔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회사 가서 쉬면 쉬었지 결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언제 또 한 번 또 야 미국 생활에는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나가요. 자동차 보험, 뭐 생명보험, 뭐 주택보험, 뭐 보험으로. 야 나는 그 자동차 보험 그 혜택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자동차 그렇게 그냥 많이 냈는데. 그러면 혜택 받게 해줄까? 자동차 사고 나야 되겠어요. 감사한 일이지. 감사한 일. 그래서 무업장수 미국의 그 플라시도 도밍고라고 3대 테너 중에 하나 LA 그 음악단 단장인데 이 사람은 그 홈페이지에 가면 딱 써 있어. 영어지만 If I rest, I lost. 쉬면은 녹슨다는 말이에요. 쉬면 녹슨.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두 다리 멀쩡할 때 갈 수 있으면은 열심히 이렇게 참석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휠체어 타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요양병원에 누워 있으면 정말 그건 인생 잘못하면 끝나잖아요. 여행도 여러분 열심히 다니십시오. 가슴 떨릴 때 여행도 다녀야지 두 다리 떨릴 때 여행 다니는 것은 이건 민폐야. 단체로 여행 갈 때 보면 알잖아요. 몸 불편한 사람 따라다니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다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여행도 많이 다녀요. 선교 여행을 다닌다 어디 다니는. 나이 먹으면은 마지막에 인생의 그 마지막에 왔을 때 후회하는 게 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라고 그래 주로 합치면 좀 더 누릴 걸. 아 나중에 그러다가 좀 참을 걸. 일도 일 같지 않은 일 가지고 화내고 분노했던 거. 아 용서할 텐데 그거 가지고 그냥 인간관계 흐트러진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눌 걸. 그 검소함을 빌미로 해가지고 인색하게 살았던 거. 남에게 좀 주고. 왜? 죽을 때 가져가지 않잖아요.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75%가 재산을 남기고 죽습니다. 75%가. 25%는 빚지고 죽고. 그러니까 적건 많건 재산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나 다 쓰고 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있을 때 열심히 쓰세요. 남에게 좀 이렇게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나는 그 여기서 현대 7년을 근무하다 갔는데 그때 직장 생활할 때 점심시간에 가서 직장 동료놈들 이렇게 점심 먹을 때 보면은 밥값 내야 될 때 되면 꼭 화장실 가고 꼭 구두끈 메고 있고. 근데 그 놈을 갖다가 지금도 만났는데 빌딩도 가지고 있고 아주 부자인데 아 지금도 그렇게 하게.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 바보 같은 짓. 나누고 베푸는 거 기쁨은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할 말 많습니다만 시간이 또 자꾸 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편안하게 빨리 가야 될 일 있으면 가세요. 그냥 가면 되는데 시간을 딱 주게 되면 제가 시간 맞춰서 딱 합니다. 왜? 방송을 해서 딱 몇 분짜리 원고지 몇 장이 몇 분이라는 게 아주 이제 전 뭐 도가 텄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자유스럽게 할 때는 좀 이렇게 해야지 시계 보고 그러면은 짜증나지. 여기 사례비도 안 주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우파와 좌파의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파는 무지하게 짜. 나는 여기 와서 다니면은 절반은 사례가 없어.
오히려 제가 돈을 내. 뭐 부대에 가면은 부대 장병 그 무슨 뭐 피자 값이라도 내야 되고. 제가 올 때 저는 매번 300만 원, 2,000불을 갖다가 2불짜리를 갖다가 1,000장을 받고 가져옵니다. 꽤 오래됐어. 그걸 갖다가 이제 전후방 부대 장병들, 그 다음에 농어촌 교회, 또 조그만한 교회 이거 나눠주면 돈 주는 목사로 알려져 있어. 작년 10월 달에도 충남 홍성에 있는 농촌교회를 갔는데 제 아르토이 16기 김광수 목사라고 육군 중령 출신이 충남 홍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6년 전에 갔었는데 주일날인데 한 10대 명 옹기종기 할머니 모여 있더라고. 근데 이번에 작년에 또 왔어요. 6년 만에 또. 그러니까 우리 동기생들이 알고 10명이 따라가줬어. 10명이.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요일 날이라 거기 있는 우리보다도 못해 7, 8명 앉아있는 것 같아. 야, 진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7, 8명 뭐 여기도 비슷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 6년이 지났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저를 아시는 분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할머니가 아유 돈 주는 목사 왔네 이러더라고. 나는 돈 주는 목사로 알려져 있어. 앞에 있던 어느 권사님이 이 주머니에서 2불짜리를 꺼내서 보내주는 거야. 그럼 그 도대체 6년 전에 준 걸 매번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거야? 내가 온다는 걸 나는 남자들은 지갑에서 꺼내주는 걸 많이 봤어요. 20년 전부터 했으니까. 행운을 갖다 준다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이 부대에 가서는 장병들에게 교육을 일단 시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왜 2불짜리 뚝 주면 목사가 와가지고 뭐 달러를 다 줘. 여러분들에게 한번 요거 저 받은 거 있어요. 언제 줬나? 목사님한테 입을 받은 거 있어. 이거 가져온 거 같은데. 분명히 가져왔는데 놓고 왔나? 여러분 주려고 분명히 가져왔었는데. 이러면 오늘 교육이 안 되네. 받은 거래요. 이상하다. 코트 입고 온 코트를 안 입고 왔어. 이거 좀 오늘 교육 시키려는 게 빵꾸가 나네. 다음에 한번 틀림없이 드릴게. 딱 나눠주고 여러분이 2달러짜리 미국의 그 건국 이념, 미국 정부의 그 공식 표어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In God we trust. 예, 우리말로는 그냥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미국의 공식 표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전면에도 인가드 위트러서 관공서 같은 데도 인가드 위트러 뿐만 아니라 미국의 1페니짜리부터 시작해서 100달러짜리까지 전부 다 거기에 인가드 위트러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미국의 공식 표어예요. 근데 미국이 요즘 맛이 좀 갔어. In money we trust 같아. 우리는 돈을 믿습니다로 확 봐. 왜? 트럼프부터가 그러네. 트럼프가 이번에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영주권 달라면은 내가 팔겠다고 500만 달러에 팔겠다고 그러잖아. 골드 카드 72억 원 되겠습니다. 전 그러면은 5천만 달러 이상을 전 도네이션 했어.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영주권 받은 사람이 꽤 돼요. 우리가 스폰서가 되져가지고 방송국이 뭐 종교이민, 취업이민 이런 거. 그 감사원금 받아봤자 그럼 얼마 됐겠어? 형편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저부터도 이제 방송국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아니까. 그런데 그 영주권이 이제는 부자들한테 500만 달러에 팔겠다고 그러잖아. 인머니 위트러스트가 아니라 인가드 위트러스트가 아니라 인머니 위트러스트가 됐어. 그런데 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무업장수도 힘들지만 무전장수도 이거 안 돼. 무전장수.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힘들지 않겠어요? 나는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돈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같았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런데 가장 정직하게 얘기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내가 보니까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솔로몬이 딱 맞는 말을 했어.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느냐면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돈은 모든 거에 답이래네. 난 이 솔로몬 쪽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요즘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적건 많건 나이가 들면은 재산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75%가 재산을 남기고 죽으니까 25%는 빚을 다 못 갚고 죽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이런저런 뭐 재산이 있건 없건 있을 거야. 일단은 본인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는 제가 보기에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적신이로 왔다가 적신이로 돌아가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가는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을 또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솔로몬도 말해.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전혀 가지고 가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바울도 뭐 같은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도 보면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면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재능 아낌없이 다 쓰고 가야지 자손한테 남겨주려고 했다가는 자손들 분란만 일으킬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쓰고 죽으세요. 다 쓰고. 자식들 다 컸잖아 이제. 자, 두 가지 빨리 끝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수하는 건 좋은데 유병장수 별로 안 좋다고 그러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이 있으면서 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거. 그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17년 정도 차이가 난다네요. 살면은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 그러니까 17년 정도는 이렇게 아프다든지 병원에 있다든지. 이 처칠 같은 경우에는 90세까지 살았는데 78살부터는 하반신 왼쪽 마디가 와가지고 12년은 아주 어렵게 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장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건강 수명으로 장수해야지 유병장수,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누구는 뭐 건강하고 싶지 않겠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은 독고장수가 안 좋다네. 독고장수. 그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뭐 넷 중에 한 가구라고 그러네요. 그 정도로 갈수록 이게 늘어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독고사, 뭐 고독사도 늘어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 독고장수 혼자 있을수록 친구가 많아야 될 것 같아 이제. 이 LA 같은 경우에도 이민 1세대로 와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자식들 다 잘 되고 했는데 나중에는 가는 곳이 거의 7, 80, 거의 90%가 노인 아파트라는 데로 갑니다. 노인 아파트. 뭐 가면은 뭐 많은 사람이 그 저기 뭐냐면은 과부야. 장로님들이 주로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이 권사님들이 혼자 사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뭐냐면은 부부가 노인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장로님이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어디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그러면서 시 한 편을 있었는데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 나 이외에 다른 이의 발자국 소리를 나는 하루 종일 아프게 그리워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 저녁에 누구라도 이렇게 좀 오는 남편이 있으면은 혼자 사는 사람. 독고장수. 그럴수록 뭐 어차피 한 사람이 먼저 가니까 이런저런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그래야지 집안에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안 돼.
여러분은 이제 인생에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쩔 수 없이 7, 80 되면은 이제 겨울인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봄, 여름, 가을 지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양로병원에 가서 좀 하실 말씀 좀 있으시면 해보면 대부분 후회와 아쉬움들이 대부분 있더라고. 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고 넋두리 하는 사람도 많고 남기고 가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이라도 그야말로 내가 나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평가되고 회고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상들은 아버지 학교에 가서 이렇게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지금은 아닙니다만 전에 보면 10중 8구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아주 부정적이에요. 우리 아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우리 때리고 폭언하고 밖으로 외도하고 산물을 확실하게 갖췄다고 그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무능력, 무책임, 거기에다가 음주충만, 혈기충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자기 아버지들을 우리 또래들의 그 부친상이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랬고. 근데 지금은 뭐 자식들을 너무 그냥 막 또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식이라든지 손주들로부터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가할 때 정말 좋으신 분이었다고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 말씀은 뭐 몇박 며칠에도 하겠는데 시간이 그래도 제법 간 것 같아요. 제법 간 것 같아. 저기 있구나. 보통 이제 설교하게 되면 전면에 이제 시계가 있어서 뭘 안 봐도 이제 딱 보면서 이제 조정을 하죠. 이렇게 봐서. 왜냐하면 또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야 다음에 또 불려할 확률이 있더라고요. 오늘 두서없이 뭐 이야기 저기 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애국 운동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다음에 오게 되면 맛있는 거 식사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이달날째 분명히 그걸 챙기려고 교육하려고 근데 급하게 나오려고 그랬나? 참 이상하네. 다음에 만나면 여러분 꼭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목사님한테 뭐 전달하든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목사가 말을 했는데 그것도 안 지키면 또 우셨잖아요. 제가 장동훈 목사님 편에 25장 보냈는데 25장이 딱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